충청북도의 첫 인사청문회가 형식적인 진행에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청주 구룡공원 개발과 보존 면적을 놓고 청주시와 업체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역 미달 판정을 받은 젊은이들이 병무청의 무료 치료로 다시 지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휴직한 며느리 교사의 근무 추가 수당을 지급한 어린이집이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휴직에 들어간 교사에게 근무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수당을 지급한 어린이집이 적발됐습니다. 원장은 몰랐다라고 해명했는데 이게 매달 직접 신청해야 나오는 보조금인데다 해당 교사가 며느리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충주의 한 어린이집. 지난 4월 육아휴직 중인 보육교사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년 동안 매달 20여만 원씩 250만 원가량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에 들어갑니다.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주는 급여 외에 처우 개선비를 다달이 받는데 실제 일하는 교사에게만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겁니다. 교사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는 처우 개선비는 원장이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구조. 원장은 교사가 휴직했는데도 시스템에 이름이 떠 줘도 되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거기 안 떠 있으면은 저희가 누르지 못하거든요. 육아휴직을 받았는데 그 시스템에 떠 있어서 주는가 보다 하고서 눌러준 거예요. 당사자가 처우 개선비가 들어오지 않는다며 먼저 물어보다가 잘못을 알게 된 만큼 고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생님이 집에다가 왜 돈 안 주냐고. 그래서 아니 왜 처우 개선비가 그렇게 나갔어요? 하고 있는데 역으로. 그러나 해당 교사가 원장의 며느리인데다 휴직 여부 또한 부정수급이 적발된 뒤에 시스템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청문회를 마친 충주시는 조만간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 여부를 결론 내릴 예정입니다. 이제 정해질 것 같아요, 조만간. 그분이 주장하는 거라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우리가 판단할 사안이니까. 어린이집 원장은 현직 시의원의 배우자로 해당 시의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진통 끝에 합의된 충청북도 출자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검증이라기엔 질문은 무뎠고 답변도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면서 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충청북도 인사청문회의 1호 청문 대상은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였습니다. 지난 6월 퇴직한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으로 4명의 지원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후보자가 됐습니다. 범죄 경력 등 결격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정책, 전문성 검증만 공개됐습니다. 후보자는 산업단지 개발에 치우친 사업을 다변화하고 재정 기초 체력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가 국민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또 배우고 경험을 쌓은 분야에서 일선에서 한번 일하면서 그거를 실제로 구현해보고 싶다. 수익이 되는 기존 사업의 분양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신규 투자에 따른 부채율 상승 우려에 직면한 충북개발공사. 충북 도의원들의 질문도 개선 방향과 세부 계획에 대해 집중됐습니다. 수익 보조, 다변화 및 사업비 절감 노력 등 재정적 기초 체력 강화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다가 주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 건지. 수익과 지출의 절벽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 다변화가 필요하고. 답변이 계획서를 되풀이하거나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자 무성의하다며 호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대답을 듣고자 우리가 청문회 하는 게 아닙니다. 답변하라는 말씀도 제가 10번, 20번 들고 답변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처음이고 준비 기간이 짧았다고는 하지만 결국 특별히 얻은 것 없이 끝난 청문회.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었다고 보고요. 다만 질문이나 답변이 너무 평이해서 전문성이나 경영계획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청문회 개최만으로도 부적격자의 지원이나 임명을 막는 효과가 있다며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더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저출산으로 현역병 대상자는 급감하는데도 현역을 피하려는 각종 꼼수는 여전하죠. 반대로 수술까지 해가며 현역병을 자원하는 우리 사회의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복무 요원이 적체돼 오히려 현역을 역선택하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첫 징병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던 대학생 21살 이준희 씨. 지금은 1급 판정을 받고 내년 5월 현역 입영을 기다립니다. 안과 수술로 마이너스였던 양쪽 시력을 1.0까지 회복하고 다시 병무청을 찾았습니다. 사회복무 대기자가 너무 많아 소집이 늦어지자 빨리 병역 의무를 마치고 싶어 몸을 고쳐 현역을 다시 지원한 것입니다. 마침 현역병 입영 희망자를 지원하는 병무청의 무료 치료 도움이 컸습니다. 안 그래도 재수해가지고 다른 친구들 다 군대 가 있는데 저는 1년 또 늦은 데다가 또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그냥 적체 현상이 좀 심한 것보다는 안심한 대로 제가 2016년 시작된 병무청의 도움으로 현역 대상이 된 사람은 이제 충북에 7명. 체중 조절 등 고된 자기와의 싸움도 마다하며 현역을 이미 마친 사람도 있습니다. 현역 대상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 병무청장이 일일이 직접 인사를 건넬 만큼 참 귀한 청년들입니다. 기피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신체적인 일부 결함을 치료해서 현역병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준 게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지금도 현역 입대를 피하려 자해마저 시도했다는 소식이 더 많지만 반대로 현역을 가겠다며 병무청에 치료를 신청하는 아름다운 청년들도 전국적으로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청주 구룡공원을 얼마나 개발하고 얼마나 보존하느냐는 문제가 돌고 돌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분 개발이란 합의점이 나왔지만 정작 세부 조건에서 민관 거버넌스와 업체의 시각차가 너무도 큽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청주 구룡공원 1구역 내 2단지 가운데 2단지만 개발하는 안을 내놓은 민관 거버넌스. 그러나 업체가 2단지는 지형과 입지 등을 고려했을 때 추진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밤사이 부랴부랴 개발 지역을 1단지로 변경했습니다. 업체는 1단지 개발에는 동의했지만 개발 면적이 한 곳으로 준 만큼 매입해 기부 체납해야 하는 도시공원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뜻을 청주시에 분명히 했습니다. 환경을 최대한 생각하면서 확장을 하고 1구역 비공원 시설을 확장을 하고 어느 범위까지 사서 기부 체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검토를 좀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청주시는 구룡공원 1구역은 민간업체가 23%를 아파트로 개발하는 대신 나머지 77%는 업체가 매입해 공원으로 기부 체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구룡공원 매입비도 500억 원만 세워놓은 상태. 구룡공원 보전계획 자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민구역이 민간으로 가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500억 그럼 더 많이 살 수 있고 만약에 민간공원이 안 된다면 전체에 대한 500억이니까 그만큼 산 면적은 줄어들겠죠. 업체가 도시공원 전체 매입을 하지 않으면 1구역의 절반 정도는 자동 해제로 난개발이 불가피한 상황. 민관 거버넌스는 구룡공원 1구역에 대해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과 업체의 제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방역이 길어지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현장 근무자들에게 안전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교차가 커 뇌출혈, 심근경색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고혈압 환자 등은 새벽 근무에서 제외하도록 했고 방역 현장 근무자의 심리 안정 상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거점 소독소, 통제 초소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교육한 뒤 현장에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지역 행사가 잇따라 축소되거나 변경됐습니다. 충주시는 오는 3일 열려던 농산물 한마당 축제의 개막 행사를 취소하고 전체 일정도 4일부터 6일까지 3일로 단축했습니다. 영동군도 대한민국 와인축제를 당초 3일 개장해서 하루 미뤄 4일부터 사흘간만 열고 장소도 체육관으로 변경했습니다.
제천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우려해 이틀간 열릴 예정이던 충북 농촌 지도자 대회를 하루로 줄이고 제천 한방 바이오 박람회에 열기로 한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도 취소했습니다. 네이버가 공모한 제2 데이터 센터 건립 사업에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음성군이 후보지 10곳 가운데 한 곳으로 포함됐습니다. 네이버는 96개 자치단체가 제출한 최종 제안서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후보 부지 10곳을 선정했습니다. 후보지는 음성군을 포함해 대구와 구미, 김천, 평택, 세종, 대전, 부산 등이고 충주와 제천, 옥천 등은 탈락했습니다. 네이버는 10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가 질의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우선 협상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충주시가 호암 근린공원을 가족 휴양형 테마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한 가운데 시민들의 찬반이 나뉘고 있습니다. 공원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공원으로 묶여 64년 동안 재산권 침해 등 온갖 불이익을 받아왔고 주민 대부분이 공원 조성을 반대하는데도 극히 일부의 동의를 받아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공원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공원 개발 찬성 측은 휴식 공간이 부족한 시민들을 위해 하루빨리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사색 테마 공원 조성을 주장했습니다. 충주시는 호암 근린공원 구역 가운데 호암지와 종합 스포츠타운 사이 17만여 제곱미터를 2023년까지 450억 원을 들여 가족 휴양형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주 지역 고교생들의 집단 성범죄 사건을 단독 보도한 MBC 충북 이재욱, 김병수 기자가 충북기자협회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재욱, 김병수 기자는 지난 6월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중생을 상대로 벌인 고교생들의 집단 성범죄 사건을 보도해 우범 청소년과 학교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4명은 오는 10일에 청주지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충북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